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안전과 보안 표준을 개발하고 새로운 소비자 보호를 도입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감독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예울림 여성합창단이 어제 주일 오후 6시 윌링을 소재한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에서 창단 30주년 정기 연주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아처 하이츠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인간의 유해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국은 아직 시신에 대한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현재 사망 원인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4세의 남아가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2살인 동생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남북 국경지대에서 대거 이송된 중남미 출신의 불법 입국자 수용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고조된 시카고시 당국과 주민들이 결국 법정 싸움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영국 엘리트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활동하던 미국 출신의 선수 애덤 존슨이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스케이트 날에 목이 베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는데요. 충격에 휩싸인 리그는 이달 예정된 경기를 모두 연기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한 가운데 용의자가 기소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견고하게 강세를 보이던 미국의 고용시장은 냉각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 도전했지만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말을 통해 최상의 치료를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쿠셔인중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안전과 보안 표준을 개발하고 새로운 소비자 보호를 도입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감독하기 위해 연방기관에 광범위한 할 일 목록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AI 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AI가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AI는 경제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바이든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었죠. 바이든은 미 정부가 소셜미디어의 위험 해결에 늦었고 현재 미국 젊은이들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I는 암 연구를 가속화하고 기후변화와 영향을 모델링하며 또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정부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거짓된 이미지로 진실을 왜곡하고 또 인종적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사기꾼과 범죄자들에게 도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아처 하이츠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인간의 유해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카고 경찰국에 따르면 시신은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사우스 아처 에비뉴 4,900블럭에 위치한 퀴리 메트로폴리탄 고등학교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일부 사업장에서 멀지 않은 철로 근처에서 발견됐는데요. 당국은 아직 시신에 대한 신원은 밝히지 않았으며 현재 사망 원인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1구역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울림 여성합창단이 어제 주일 오후 6시 윌링을 소재한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에서 창단 30주년 정기 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단장 김수경 권사입니다. 이번에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긴 세월 동안 우리 여성들이 열심히 우리 찬양해가지고 오늘 30주년이라는 그 매듭을 하나 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항상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합창교회 담임 노동국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연주는 총 4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27명의 단원들은 1, 2부를 통해 하나로 찬양, 기쁨의 소리 높여 손뼉 치며 찬양해 은혜, 감사,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찬양했으며 3부에서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국악 찬양 메들리 등 다양한 장르의 찬양을 선보여 참석한 350여 청중의 큰 감동과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나은옥 지휘자입니다. 30년 동안 정말 슬픈 일, 즐거운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 찬양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를 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단원들이 너무 즐겁게 찬송을 준비했어요. 오신 분들도 찬양을 같이 즐길 수 있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좋은 걸 좋은 일이 있으리라 등의 찬양에서는 부채와 꽃 등의 소품을 이용한 율동과 함께 아름다운 어울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무대를 꾸몄으며 준비한 프로그램을 모두 암기해 부르는 등 온 열정과 정성을 다한 무대에 관객들은 진한 감동과 은혜의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예울림 합창단은 지난 1993년 12월 창단한 이래 시카고 일원에서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시카고를 대표하는 기독 여성 합창단입니다. 매년 정기 연주회를 통해 수익금을 지역사회와 한인사회를 위해 기부해 오고 있는데요. 이날 거둬진 헌금은 변혜성 목사가 심화하고 있는 다민족 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변혜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제가 예울림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올해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날 연주에는 특별히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여러 기독 연주팀이 찬조 출연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시카고 장로 성가단과 시카고 코리안 뮤직 앙상블 유래 무대, 더불어 8명의 예울림 합창단의 역대 지휘자 중 3대 차은성, 5대 황보라, 6대 김창수, 7대 김근용 지휘자가 초청돼 나은옥 현 지휘자와 함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예수 안에서를 합창해 청중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김근용, 차은성 지휘자입니다. 오랜만에 함께해서 너무 좋고 또 반가운 사람들 많이 만나고 특별히 30주년이니까 함께 축하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30년 동안 하나님 영광 드높였는데 앞으로도 30년뿐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날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합창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즐겁게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가니까 좀 더 젊은 분들이 많이 조인했으면 좋겠고 시카고에 또 제일 오래된 합창단이니까 계속 좀 정말 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중에는 한국 전통예술원 K-팩 상주예술가 김덕환 씨의 대북 연주가 곁들여져 그 무대의 웅장함을 더했는데요. 콜로라도에서도 합창단과 공연하고 얼마 전에 위튼에서도 한국 국립합창단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연주하고 했는데 30주년이나 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북소리를 울려라의 컨셉에 맞게 큰 북을 불러주셨는데 제가 그 기대에 부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연주했고 다들 너무 즐겨주셨고 저도 합창 공연 즐겁게 듣고 준비하신 곡들이 되게 다채로운 부채춤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곁들여서 정말 잘 준비하신 것 같고 되게 은혜롭게 잘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연주 중간에는 창단 30주년을 맞은 올해 정기 연주까지 근속 찬양한 김신웅, 양영애, 윤영민 단원과 헌신적인 섬김을 실천한 이정은, 정경희, 김수경 단원에게 각각 감사패와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공로패를 수상한 정경희 초대단장과 근속 단원인 김신웅 권사를 만나봤습니다. 30년 전에 저기 초대단장이 날 보고 당신 딸 다 커서 저기 하면 뭐 할 거냐 우리 합창하는데 조인하자 그런 말이 어제 같은데 벌써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관계가 무량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이렇게 지휘자님, 반주자님 붙여주셔갖고 그런 훌륭한 지휘자님들이 계속 끊임없이 저희들한테 좋은 훈련을 시켜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오늘 날씨도 굿은데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 찬양을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찬양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찬양을 좋아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찬양을 원해서 은혜가 됐으면 합니다. 단원들 열심히 연습했고 그동안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연습해주고 오늘 30년 연주회를 함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미네소타주에서 4세 남아가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2살인 동생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야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는데요. 지난 27일 팍스뉴스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웰컴 마을에 살던 2살 유아 매슈 알샤이크나스가 4살 형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와 그의 남자친구인 콜든 해맨가는 지난 15일 아이들을 차량 뒷자리에 두고 5분가량 밖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장난을 치던 4세 남아는 차량 조수석 보관함에 보관된 총기를 꺼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차에 돌아온 어머니와 아멘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앞자리에 타고 운전했습니다. 이후 뒷자리에서 권총으로 장난을 치던 남아는 옆에 앉아있던 동생의 머리를 쏜 건데요. 총성 소리를 들은 어머니와 마멘가는 급하게 차량을 세웠고 마멘가는 매슈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매슈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후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멘가는 총기를 주로 차량 앞좌석에 보관하곤 했다. 총이 없어졌는지 정말 몰랐다며 이건 단지 사고였다. 우린 여전히 슬픔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멘가는 총기 보관 부주의,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남성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 국경지대에서 대거 이송된 중남미 출신의 불법 입국자 수용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고조된 시카고 시 당국과 주민들이 결국 법정 싸움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웨스트타운 지구 주민들이 시 당국의 불법 입국자 보호소 조성 계획에 반발해 브랜 존슨 시장과 시 당국자 2명, 해당 건물 소유주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은 관할 쿡카우니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존슨 시장이 비상 권한을 남용해 조닝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 입국자 보호소 조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시카고시는 웨스트타운의 연면적 979제곱미터 2층짜리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입국자 200명을 입주시킬 예정이었죠. 원고는 단순히 우리 동네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아니다. 시당국이 전통적인 조닝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신원 확인이 어려운 이주민 유입으로 지역사회 안정과 보건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시당국은 주민 의견을 듣지도 않고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슨 시장은 이주민을 실은 버스가 매일 여러 대씩 도착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고 해명했는데요. ABC 방송은 존슨 시장이 프리스코 일리노이 주지사의 긴급 행정명령을 이용해 건물 용도 변경 및 승인 절차를 피해갔다고 전했습니다. 프리스코 주지사는 지난달 14일 불법 이민자 급증에 대응해 주 전역을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영국 엘리트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활동하던 미국 출신의 선수 애덤 존슨이 경기 도중에 상대 선수의 스케이트 날에 목이 베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리그는 이달 예정된 경기를 모두 연기했는데요.
AP통신은 영국 아이스하키팀 노팅엄 판더스에서 뛰던 애덤 존슨이 지난 28일 셰필드에 있는 유나이티드 아레나에서 열린 아이스하키 경기에 출전했다가 목에 상처를 입어 사망했다고 오늘 보도합니다. 경기를 펼치던 존슨은 상대팀인 세인트 스틸러스 소속의 한 선수와 강하게 부딪혔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스케이트 날에 목이 크게 베인 겁니다. 해당 경기는 중단됐고 사고 모습을 지켜본 약 8,000명의 관중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팅엄 판더스는 29일 성명을 내고 불의의 사고로 애덤 존슨이 세상을 떠났다. 선수 구단주 스태프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그는 아이스하키의 인생 전부를 마친 훌륭한 선수였다고 추모했습니다. 존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피츠버그 펭귄스에서 13경기에 출전해 골 1개와 어시스트 3개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스웨덴과 독일 등 여러 리그에서 뛰다가 지난 8월 노팅엄 판더스와 계약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한 가운데 용의자가 기소됐습니다. 템파 경찰국 리버코 국장은 29일 새벽 3시쯤 이곳에 위치한 1600블럭 이스트 7번가 에비뉴에서 두 집단 간의 다툼이 벌어졌고 총격까지 이어져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고 밝힙니다. 당초 이 버코 국장은 2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지만 부상자는 16명이라고 정정했는데요. 사망자 2명은 각각 14살 소년과 22살 남성으로 확인됩니다. 부상자 16명 가운데 15명은 총상을 입었고 나머지 1명은 다른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자들은 18세에서 27세 사이라고 리버코 경찰국장은 밝힙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22살 타이럴 스티브 필립스는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견고하게 강세를 보이던 미국의 고용시장은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9월에 이어 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7일 샌프란시스코시와 함께 약물 과다 복용 단속을 위한 전담 조직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 밝혔는데요. 이 태스크포스는 샌프란시스코시 경찰국과 지방검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및 주 방위군 인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조직은 법 집행기관이 치명적인 약물 과다 복용을 살인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판매상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4명 중에 1명이 아프리카인이 될 것이며 이미 영화, 음악, 정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UN 미루 인구 전망을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구는 향후 25년간 지금의 약 2배인 25억 명에 이르게 됩니다. 1950년 세계 인구의 8%에 불과했던 아프리카 인구는 2050년 25%로 급증하며 특히 15세에서 24세 청년 인구의 최소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또한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과 인도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노동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부유한 선진국의 출생률은 급락하는 반면 아프리카는 베이비 붐이 지속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의 중위 연령은 19세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의 중위 연령은 28세이며 중국과 미국은 38세입니다. 시카고 일원에 내일 첫 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즌 첫 눈이 내리면서 매우 춥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는 1인치 미만의 소량의 눈이 쌓이겠지만 인디아나 북서부 지역에는 호수 효과로 1인치 이상의 적설량이 예보됩니다. 낮 기온은 34도 전후, 오후 4시쯤에는 38도가 전망됩니다. 오늘도 비교적 춥겠지만 종일 햇살 가득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 39도, 밤 최저 27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34도, 습도는 60%, 바람은 북서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